다음은 이제 아세아 재즈까지 했고, 그 다음은 이녹스. 이녹스라는 종목은,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 발굴을 하고 이런 애들을 왜 안 건드는지. 지금 15배 올랐네? 그지? 이녹스가 역대 최고가에 당연히 가 있겠지. 거의 아직은 안 갔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1년 2년 거의 3년짜리 저항선 돌파네. 그러면 경기 저항선 돌파니까 최소 4배, 거기에 10배도 가능한, 10배가 간 거지 실제로. 이런 종목 찾기가 진짜 쉽지 않지. 근데 찾았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한 6,000원에서 5배? 이거 30이니까 5배 정도 올랐던 기업이 지금은 2,500원에서 2,700원, 27,000원까지 10배 이상 올라버리는, 12~13배? 이렇게 지금 이미 올랐지. 재밌는 거지, 증시라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버리자고 일단. 지금 아까 이제 이런 비스무리한 차트는 공부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갔다 이쪽에서.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더 갈까 말까를 볼 때 다음 타이밍을 잴 때 내가 한 달짜리도 괜찮고, 그지? 그럼 얘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한 달 다음에는 둘, 셋, 3개월짜리. 그래서 이제 내리그면 저점이 이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봉이 나오는 거지. 이봉이.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그 다음 봉은 눌림목이 이쪽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 봉 눌림목은 이쪽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서 갭상으로 하면서 이 밑으로 떨어진 흔적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신고가도 또 나오고, 그리고 이날 기준으로 똑같이 또 한 달 기준으로 내리고, 그럼 여기가 나오고, 그지? 먹을 건덕지가 보이지?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하나, 둘, 셋, 3개월을 내리고, 그러면 이쪽이 나오거나 또는 이쪽이 나왔었겠지. 근데 여기는 죽어 있으니까 얘지. 얘도 이 밑으로 떨어진 흔적이 없으니까 여기가 눌림목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여기도 또 마찬가지. 또 한 달 저항선 돌파로 이쪽은 다 죽어 있는데 얘가 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또 막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너한테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애가 이제 장대 양봉으로 처음 이제 발견이 됐어. 그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얘가 이렇게 찌질찌질 움직인다고 한들 이 세력이 안 나간다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 세력이 지금 안 나갔잖아. 그러면 더 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세력이 빠졌어. 그러면 얼른 시총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종목의 시총. 지금 시총이 2,300억이야. 여기가. 그러면 이때의 시총은 지금 반토막이잖아. 반토막도 안 되잖아. 그러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이라고. 그러면 이 외인이 나갔다고 해도 여전히 슈퍼 개미급은 살아있는 거지. 전형적인 작전주라는 거잖아, 이거. 그지? 말이 안 되잖아. 2년에 10배,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산정될 수는 없는 거거든. 이 시장의 광기로 날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관 내 보유 수량을 보면 디지털 시그널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다고. 장난질 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신호를 이렇게 줬을 때 주가가 눈에 띌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면 눈에 띌 정도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잖아. 지금 신호를 계속 주고 있잖아. 여기서도 신호 하나 주니까 여기서부터 음봉이 막 떨어지다가 여기서 신호 하나 띡 주니까 또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이날부터 또 신호를 띡 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딱 멈추고 요 신호 하나로, 그리고 나서 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위에 있는 싱크가 되게 잘 맞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고, 매수하라는 신호가 됐든 매도하라는 신호가 됐든 이 싱크로율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작전주라는 거야. 소형주에서의 작전주 찾는 방법은 이 2,000억 미만의 회사, 소형주, 이런 회사들은 잽싸게 기관 보유 수량을 열어서 신호를 주는 애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연동이 되냐. 0101 그 신호인 거지, 그냥 단순히.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스텝 3에서 따로 배우니까 지금은 소개만 하고. 이거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인데 오늘 좀 이해되네요. 조금 이해된 거지. 아니 버릇없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래요? 네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이것만 거의 몇 년을 했는데 되게 힘들어 저거. 그리고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싱크가 맞는 게 중요한 이제 작전주. 지금은 일단 그거까지만. 지금은. 작전주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이제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싱크가 안 맞아도 작전주로 볼 수 있는. 싱크가 안 맞는 종목은 한 종목도 내가 못 봤어. 그럼 거의 뭐 필수 조건인 거예요. 필수 조건은 아니고 참고 지표야. 엔벨로프도 내가 참고 지표잖아. 매매하는데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엔벨로프 매도할 때,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차트도 내가 보잖아. 근데 이제 매물대 차트 때문에 망할 때도 많긴 하지만 좀 더 일찍 팔아가지고. 얼마 전에 한신기계인가? 한신기계도 매물대 차트 때문에 내가 말아먹은 케이스잖아. 8만원. 한참 오르고 있는데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한번 건든 흔적이, 매물대 차트에 잠깐하면 매물대 차트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날까지 이렇게 딱 보면 매물대 차트가 여기 있거든. 7%짜리가. 근데 위에 거 합치면 요 두 개만 합쳐도 12%에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얘를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지. 잘못된 판단인 거지. 여기까지 그냥 날아가 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조정받고 내려오긴 하겠지만 한 번에 바로 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제일 윗선에 걸린 거네. 근데 진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길까? 그거 윈도우즈가 업데이트 된 거야. 자, 뭔가 지금 내가 잘못 건드렸나 보네. 그거 클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윈도우 10에서 열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뭘 것 같아? 기관, 보유, 수량. 보이지? 여기까지는 아날로그인데, 그지? 이제 점점 디지털로 바뀌었지. 그지? 그래서 코로나 때 이후로 거의 이제 위에하고 맞춰보는 거야. 신호가 보일 때마다 신호가 이렇게 딱 보일 때 맞춰보는 거지.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싱크로율. 여기서 신호를 주니까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싱크로율이 죽이지 않냐? 응? 여기도 그렇고.
저점을 이렇게 딱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네?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지. 왜 하필이면 여기서부터 얘가 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신기하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얘가 사니까 왜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냐는 거야. 이런 싱크로율, 이 주가하고의 연동성, 그거를 보는 게 기관의 보유 수량인 거지. 소형주에서는. 얘도 오늘 날짜면 벌써 5배 이상 올랐는데, 얘도 보면 지금 1200억 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이때는 뭐 어제 날짜 금요일 기준으로 1200억일 테니까 5배. 그러면 한 300억, 400억짜리 시총이었던 거지. 이런 소형주들은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을 무조건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필수 지표로 쓸 수는 없고. 어쩌다가 이제 한신기계, 이 맘 아픈 종목이라 한신기계까지 많이 먹긴 했지만 조금 더 먹고 싶었던 거지. 그날 저한테 마음 아프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었는데. 아, 그래? 뭐 굳이 뭐 얘는 상장된 지 하루 됐나 보네. 봉이 하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오. 그지? 이런 애들은 뭐 분석할 거리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규주를 할래. 상장 첫날. 그러면 이제 너한테 이제 초단타를 가르쳐 줄 때 알려주긴 하겠지만, 바로 분봉으로 가는 거지. 바로 분봉으로.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얘는 이제 첫 번째 봉이고, 얘가 이제 장 시작해서 두 번째 봉이 되나? 멈췄네. 3분 락 걸렸나 보네. 락 걸려가지고 올라갔다가 쭉 밀려서 이제 2봉부터는 풀렸을 것 같은데, 6분, 9분, 3분 락이네? 뭐야, 3분 봉이야? 1분 봉을 봐야지. 1분 봉으로 락이 걸렸는지를 먼저 초팁으로 좀 확인을 먼저 하고, 락이 걸리는 흔적은 안 보이네. 자, 이게 초틱이야, 초틱. 1초. 초 하나에 틱틱틱틱틱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봉 하나가 막 만들어지면서 가는 거지. 우리는 일봉은 확실히 볼 줄 알지. 일봉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엑스파일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분봉은 이제 이 분봉은 1분에 하나씩 나오는 봉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 그지? 근데 내가 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봉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봉 하나의 크기가 3% 이상짜리가 보이면 이 봉이지, 그지? 3% 이상짜리 봉 하나의 크기, 얘도 4%짜리고, 사실 이 봉부터 시작인 거지, 그지? 1초. 9시 1분이네. 1분 봉이니까, 그지? 얘가 9시 봉이고, 근데 얘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났어. 그래서 4%짜리가 이제 탁 떴어. 그러면 거래량도 91만 주가 빵 뜬 거야. 91만 주가 봉 하나에, 1분 봉 하나에. 그럼 거래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크기, 봉의 크기도 너무 크다는 거지. 여기서 너무 크다의 기준을 3%로 잡자. 이게 스타트에서 이제 결정한 거고. 그래서 3% 이상짜리에 이런 봉이 보이면 바로 초틱으로 가라. 오케이? 초틱으로 가서 초틱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1초틱 봐도 되고 3초틱 봐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초틱. 그래서 1초에 하나씩 이제 이 봉이 하나, 1초 봉 하나에 봉이 하나씩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1초 봉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지금 결정이 난 게 얘잖아, 얘. 그러면 내가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이 봉을 기준으로 두 번째 저항선을 긋고,
여기지. 보이지? 보이지? 사면 된다고. 내가 그 다음 봉은 이쪽이잖아. 이 봉이라고. 네. 그지? 그러면 내가 1초, 2초, 3초, 4초 막 가고 있잖아. 이 위에다 걸고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야. 선을 미리 걸어놓고 있어야겠네. 어? 선을 미리 오늘의 최고가 기준이야. 오늘의 최고가고 오늘의 최고가잖아.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고가를 기준으로 걷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계속 음봉 밀리다가 양봉 딱 나왔는데 눌림목 딱 나왔어? 그러면 이봉이지. 사야지. 이봉에서. 이봉에서 사야지. 얘 초팁. 초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왔어. 그런 다음에 얘가 확 떨어져. 그러면은 한번 쉬었다가. 그래서 이 저점하고 이 저점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봉은 이렇게 나오고 밀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름 저점을 잡아내는 거야. 이렇게. 나름 저점. 무릎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릎은 어딘가.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어. 그러면 이쪽이잖아. 그지? 이쪽. 그래서 이 왼쪽은 다 버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왼쪽은 버리고 안 사는 거지. 안 사고 여기서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톡 튀어나와. 얼른 살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은 이건 다 사도 되는 거지. 여기는 다 사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사도 되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는 또 사면 안 되지. 사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사도 되고. 이해됐지? 이게 전선.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또는 스캘핑을 하겠다 또는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도 되는 봉이 있고 사면 안 되는 봉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는 지금은 분봉 일본봉을 기준으로 오늘의 최고가에서 이렇게 아침에 네가 이제 아침에 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침에 9시 띵땡 하면은 이렇게 빵 떴다가 이제 눌리는 거지. 너는 이제 초틱을 못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막 날아갈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봉에서 사도 되고 이봉에서 사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 다음 봉은 음봉 나왔고 양봉이 치고 올라가고 있지. 이봉에서 사도 상관없고 이봉에서 사도 되는 거지. 또 치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잖아. 이봉에서 사도 되고 이봉에서 사도 되는 거지. 보이지? 아침에 장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잘 샀나 못 샀나는 이제 나중에 결정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 이봉은 사도 되고. 보이지? 이봉도 사도 되지. 첫 번째 봉 아니면 두 번째 봉까지만 사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또 흘러. 시간이 또 흘러. 그럼 이봉에서 또 사도 되는 거고. 이해됐지? 시간은 계속 흐른다고. 이봉에도 사도 되고, 이봉도 사도 되고, 이봉도 사도 되고, 이봉도 사도 되고, 이봉도 사도 되고.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근데 볼 때는 항상 13봉, 50봉 이렇게. 내가 살 때는 항상 저항선을 하나 그려주고 눈대중으로라도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사는 거라고. 그러면 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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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은 버려야지. 이해됐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좀 전에 상장 첫날 등락폭이 엄청나지. 진짜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도 스윙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등락폭이 생기면 우리 같은 이제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지 사실상.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고. KCS, PS텍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와가네. 피에스텍 한번 볼까? 얘처럼 일봉 기준으로 얘도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 6%밖에 안 됐는데도 보는지. 이런 윗꼬리 달린 애들이 이 최고가인 6,790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봉을 보는 거야. 내가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전비 등락으로 전 종목을 다 훑어버리는 거지, 그냥 위에서부터 쭉. 그래서 그럼 몇 프로까지 보통 보냐라고 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한 3%까지는 볼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 대형주의 장대양봉 기준이 3%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까지 밀린 애들도 가끔 있거든. 10% 이상 갔다가. 그래서 오늘은 뭐 나머지는 버리고 이 정도로